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모티브 건축사 사무소의 이성범 소장이고요. 저는 고영성 소장입니다. 저희는 삼청동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젊은 건축가의 집단입니다. 저희 작업들은 클라이언트와의 그 관계, 그리고 대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특성, 그리고 주변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뭔가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뭔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얼마 전에 아천건축상을 받은 삼달오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곡성에 프로젝트를 했었던 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삼달오름인데요. 삼달오름 같은 경우는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은 스테이고 한 동은 이제 건축주의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위치는 성산 쪽에 있는 삼달리라는 곳에 있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대지에 가면은 찍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마를 내놓고 찍어요. 뒤에 굉장히 플랫한 땅만 보이고 뒤쪽으로 그냥 제주 가옥들이 조금씩 보이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스러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게 사실 이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었어요. 제주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름을 한번 여기다가 이식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처음 이제 접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형태, 그러니까 모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가 임의로 그냥 스케치를 했을 때보다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곡선들을 찾기 위해서 위성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오름들을 찾았어요. 다 CAD로 따서 이렇게 쉐입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름의 형태들을 두 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 돌집이나 가옥들을 떠올리게 됐고, 제주 돌집이 보통 제 중목의 방식의 목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중목을 한번 써서 이 형태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목재라는 것이 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석가래는 일자로 쭉쭉 가더라도 보는 철골 구조가 되고 기둥은 목구조가 되고 지붕 역시 목구조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내진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구조 쪽이랑 엄청나게 협의를 한 다음에 벽체는 콘크리트, 주요 기둥과 그리고 보는 목구조와 철골, 그리고 석가래는 다시 목구조, 그리고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생기면서 그거에 따른 디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됐어요. 큰 계구부가 있는 쪽은 콘크리트만으로는 처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는 중목 구조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중목 구조만으로 좀 불합리한 구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콘크리트 벽체로 철근 콘크리트와 그리고 철골과 그리고 목 구조와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방식들이 다 디테일이 생겨야 돼서 저희가 현장에 목업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다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걸로 이제 시공을 하게끔. 바깥쪽,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가까운 쪽이 주거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온 쪽이 스테이예요. 오름의 한쪽 면을 덜어내고 그리고 중심 공간을 뭔가 포근한 공간으로 쓰면서 놀이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중정 형태로 이렇게 비워뒀어요. 외부 마당에서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딱 들어왔을 때는 중정을 통해서 온 사방에서 다 열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방과 거실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방에서도 문을 활짝 다 열면 거실과 통합된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보통 어른들이 방에서 이제 모든 걸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목 구조를 항상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구조 자체가 노출될 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삼달오름에서는 사실 그 목 구조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고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 구조를 노출한 상태에서 마감을 해서 내부에 들어가면 이 석가래가 연속되면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 구조 집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또 저희가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현장에서 원래 지붕재를 접어서 와서 이제 결착을 시키는데, 저희는 지붕재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이걸 현장에서 다 가지고 와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잘라서 결착하고 이런 방식이 됐습니다. 벽돌 타일을 붙일 때도
플랫한 느낌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진 벽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스테이 같은 경우는 중심 공간에 풀도 있고 작은 수영장이지만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중심 정원도 있고 굉장히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게.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욕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공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점들이 많았고 다행히도 이제 잘 협의가 돼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건축가들이 조금씩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곡성, 그 유명한 곡성입니다. 되게 살기 좋은 동네고요. 이 건축주분들은 첫마디가 나는 이 집에서 모든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싶은, 이 모든 공간에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한 시간도 서로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공간은 공간 구획 방식도 일반적인 주택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간 구조하고는 굉장히 달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라는 곳이에요. 주택 필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땅 안에 덩그러니 건물이 북쪽의 면에서 건물이 거의 대부분 지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이런 공간들을 가보면 다 블라인드를 치고 외부 공간과의 관계를 또 완전 무시하고 있죠. 마당이라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공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젯 안에서 지을 수 있는 3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공간만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은 좀 뭔가 달라야겠다라는.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내 땅을 고스란히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어떤 소통의 어떤 통로 자체도 막아버리는 방식은 아니어야겠다. 초기 컨셉 스케치인데요. 이게 어떠한 스크린에 어떤 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벽이 되면서도 이게 안쪽 공간과 외부 공간이 공기 유통도 굉장히 잘 되고 시각적으로도 완벽하게 착폐되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어떤 시각적인 간섭 혹은 관계를 갖게끔 하는 게 초기 컨셉 중 하나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그냥 팍 박히는 듯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으로 주변과 섞이기를 원했거든요. 담양 쪽에서 나는 대나무의 소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소재의 매철열을 조금 섞고 그 틈을 통해서 시각적인 어떤 교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입주하시는 건축주분의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담아내야 했어요. 보통은 이제 중정 방식으로 단독주택을 많이 하죠. 도심지에서도. 사실은 완벽하게 모든 공간들이 건물로서만 둘러싸여 있으면 프라이빗하지만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 지역 자체가 워낙 그 밀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완벽한 중정으로만 풀면 사실은 이 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일 수 있거든요.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어느 일정 높이 위에서는 멀리 관망할 수 있는 150평이라는 어떤 대략적인 땅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또 요구하셨던 면적은 한 대략 40평 정도였어요. 이런 것들을 대지 안에 마치 날개를 펴듯이 이렇게 쭉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이사이 공간들이 생기게 되고 주출입구부터 중정 그리고 모든 공간들이 엮여있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어떤 환상형의 공간들처럼 느껴지게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중정이에요. 이 대지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중정 안쪽으로 남쪽에서 쏟아지는 빛들이 자연스럽게 내부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고 길게 뻗어나온 캐노피를 통해서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두 부부가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주출입에서부터 들어가자마자 안쪽 중정이 이렇게 넓게 펼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개방감을 조금 연출을 했고요. 키친, 리빙룸, 그리고 거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이렇게 U자형 형태의 공간이 중정을 바라보고 있어요. 키친에서 무언가 그 아내분이 음식을 하더라도 거실에 앉아 계시는 분하고 시각적인 어떤 교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마당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시더라도 감시가 가능한 거죠.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성향들이 그대로 이 집에 투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단독주택을 표현할 때 맞춤 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분들의 성향과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그대로 묻어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냥 막연하게 이런 공간이면 좋겠다 혹은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공간화될 때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이제 화장실 공간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대략 한 1.2m에서 2m 정도 되는 크기의 자쿠지가 있는데 이 자쿠지에서는 앞쪽에 폴딩 도어가 있어서 이 폴딩 도어를 확장 열면 이 앞쪽에 있는 그 중정을 고스란히 실내 공간으로 유입할 수 있는 2층은 정면 쪽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프라이빗하지만 외부로 멀리 관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이 삼각형으로 푼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인 물론 비례도 있었지만 텐트 안에서 되게 경관이 좋은 외부를 관망하면서 침실로 쓰는 어떤 느낌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긴 침실 공간이니까 거의 대부분 좌식 혹은 누워 계시는 공간이어서 제안을 드리고 설득을 할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나서 이 공간에 앉아서 건축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시다. 거의 15분 이상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건축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가 빨리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강의를 들려주신 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포머티브 건축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